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에듀아에서 손해평가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은순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손해평가사가 뭐야?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자, 거기에 대해서, 그거 농지에 가서 이렇게 뭘 평가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손해평가사란 어떤 일이야? 그리고 손해평가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즉, 자, 손해평가사 제도에 대하여, 그리고 손해평가사 되기 위해서, 자,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되고 나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손해평가사 자격증 제도, 손해평가사 시험,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해평가사 자격증 제도는요, 2014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즉, 자격증이 그때 도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 손해평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 도입이 되어서 2016년도에 제1회 손해평가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자, 매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11회 손해평가사까지 배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매년 시험이 되니까 자, 12회, 13회 막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손해평가사 시험은 매년 배출되고 2016년도에 1회 손해평가사를 스타트했다는 것. 자, 손해평가사 주무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즉 농림부가 주무부서예요. 자, 그런데 농림부에서 모든 걸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자, 이 손해평가사들은 어디에서 농구몰에서 관리를 합니다. 즉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여러분들의 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관리라든가 자격증 관리를 자, 농구원에서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파트는 농구원, 그다음에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럼 어쨌든 주무부서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은 상반기, 2차 시험은 하반기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제가 상반기 때 실시하는 1차 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 실시하는 2차 시험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즉,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저는 1차 시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연도에는 2차 시험만 보면 되겠죠. 그럼 자, 이 1차 시험 합격은 한 번에 대해서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또 떨어졌다. 그 다다음 연도에는 다시 1차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1차 시험은 과목이 총 3가지. 3과목이에요, 3과목. 즉, 3과목이고요. 각각 25문제로 해서 총 7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며 사지선다형입니다. 쉽습니다. 즉, 합격률이 거의 7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어때요? 짧게 다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3과목인데 과목당 과락 40점,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합니다. 자, 이때 1차 시험 과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상법의 보험편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재보험법,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자, 손해평가 요령은 보시예요. 즉, 농림부 장관의 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법인 농지법과 손해평가 요령이 있고요. 자, 우리는 작물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물의 어떤 재배 환경, 생리 상태, 즉 재배학과 올해 작물학 해서 자, 1차 시험은 보험편, 농지법, 손해평가 요령, 그리고 재배학 및 올해 작물학, 그래서 3과목으로 해서 각각 25문제씩. 즉 사지선다형, 그래서 과락 40점, 평균 60점이면 합격합니다. 1차 시험은 매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입니다. 자, 2차는 과목이 딱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 너무 이렇게 적은데,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과목이 딱 2개예요. 자, 그러면, 자, 1과목은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이론과 실무입니다. 그 다음 2과목은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자, 1과목은 우리가 한마디 표현하면 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2과목은 실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이 사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 어떤 과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되고, 즉,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자, 그럼 어때요? 인수가 된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1과목의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2과목은 자, 이미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사과 과손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농가는 피해 신고를 하겠죠. 그럼 그 피해 신고된 농가에 가서 어때요? 피해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산출해야 되겠잖아요. 자, 이게 바로 2과목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굉장히 계산 문제이구나. 여러분, 이거 수학 아닙니다. 산수예요,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막 적분, 미적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산수입니다. 해서 자, 1과목 10문제, 2과목 10문제에서 총 20문제가 출제됩니다. 다만 얘는 2차 시험은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소수면입니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자, 어쨌든 1과목 40점, 2과목 40점 해서 둘 다 과락은 면하셔야 됩니다. 내 평균 60점이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형, 그리고 2차 시험은 과목이 딱 2개, 그다음 1차 시험은 과목이 3개. 자, 물론 얘가 차후에 약간의 좀 개정된다는 그런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은 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가 1차 시험, 하반기에 2차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회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시험은 언제 봤냐면 5월 10일 날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8월 30일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합격 발표는 11월 한 20일경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격증 경우가 되어서 차년도, 다음 연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손해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손해평가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자, 손해평가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업무를 봐보면 첫 번째, 피해사실 확인조사, 두 번째, 손해평가, 세 번째, 보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마늘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농가가 자, 4개 피해를 발생했다고 피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4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돼요? 농지에 간다는 겁니다. 자, 농지에 가셔서 정말로 4개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조사.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자, 손해가 보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늘 농지가 역시 원래 이 농지는 10,000kg이 수확이 될 거라고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7,000kg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어요. 3,000kg 손해 발생했죠. 자, 그런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 그걸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보험 가액을 평가한다. 예를 들자면 가축 재보험, 소를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소가 폐사했어요. 15년. 자, 10개월 된 소가 폐사했습니다. 그러면 뭘 평가해야 돼요? 사고 당시에 너 얼마짜리니? 소는 얼마짜리니? 그게 뭐예요? 바로 보험 가액을 평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 소의 가치, 즉 뭐예요? 보험 가액을 평가한다. 해서 자, 손해평가사는 피해 사실 확인을 합니다.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보험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농작물 재보험의 개수, 자, 가진 개수는 81개입니다. 자, 여기에는 좀 들어있지 않지만 생강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참깨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들깨도 보험에 가입니다. 즉, 여기에다가 매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농작물 재보험에 기본적인 사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많은 개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축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자, 가축의 대표 주자는 소입니다. 돼지입니다. 오리입니다. 닭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예요. 즉, 소, 돼지, 닭, 오리. 자, 해부터 어디까지? 토끼, 꿀벌까지가 다 뭐예요? 가축 재보험.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평가사에 정말 이런 일 합니다.
저도 소 해봤습니다. 즉, 소, 돼지, 닭, 오리 다 우리가 뭐 한다? 회사했을 때 가서 손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손해평가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또 뭐 한다? 시험은 어떤 과목을 본다?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죠. 합격하면 어떻게 일을 해? 그죠. 당연히. 누군가 취업을 시켜줘야 돼? 아니면 내가 하나 회사를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합격한 다음에 진로 결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어디에 회사에 취업을 하는 방법, 즉 뭐가 되냐면 내가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싶어. 나는 뭔가 내가 일할 때만 일하고 싶어. 즉 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고 싶어. 그동안에 직장생활 온 없이 했어. 나는 협회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회사에 취업해서 역동적으로 좀 일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지금 현재 손해사정법인은 이 농작물을 취급하는 손해사정법인은 약 4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치? 여기에서는 어때요? 내가 근로자가 되어서 정말 역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는 정말 일 많이 합니다. 근데 다만 협회는 어때요? 조금 더 느슨합니다. 왜?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근데 협회의 장점은 또 뭐예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나이가 너무 젊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때요? 특별히 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또 업무 배정도 방금처럼 여자라고 그래서 어리다고 그래서 나이를 드셨다고 해서 차등을 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게 바로 협회의 장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초기 자본금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거야. 초기 자본금 없이. 그냥 바로 자격증 취득하면 초기 투자금 없이 어때요? 바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손해평가사로 해서 내가 엄청난 부를 형성해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일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해서 엄청난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법인으로 가든 또는 뭐에 협회로 가든 간에 어쨌든 나는 뭔가 소속이 된 겁니다. 그럼 소속이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면 즉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지금 보험회사는 누구이냐면 NH 손해보험입니다. 여러분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은 정책보험이에요. 즉 정책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그 보험료를 내가 다 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과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90% 정도의 보험료 지원을 줍니다. 너무 좋죠. 우리 계약자는 약 10% 정도밖에 보험료 내지 않아요. 정말 좋잖아요. 얘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즉 정책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재보험은 민영보험회사는 취급하지 않아요. 즉 누구만 취급을 하냐면 NH 손해보험, 즉 농협 있잖아요. NH 손해보험만 이 보험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리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 재보험 사업자는 업무를 배정합니다. 자, A 손해평가사님 가서 손해평가 하세요. 라고. 근데 우리들한테 직접 업무 발주를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업무 발주를 하냐면 협회 또는 회사에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기준 또는 협회의 기준에 의해서 나한테 업무 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업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를? 첫 번째, 그 지역에 있는 그 계약자가 소속된 지역 농협을 일단 방문합니다. 가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즉, 농지의 가입 현황, 계약자 연락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요. 그 서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지 조사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지 조사서를 수령을 해요. 그러면 현지 조사서를 수령을 해서 계약자와 통화를 해서 자, 몇 월 몇 일 날 제가 만나서 농지에 가겠습니다라고 일정을 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농지에 방문하겠죠? 농지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손해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손해평가했다. 그럼 우린 결과값을 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즉 현지 조사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 서류를 작성하면 그 조사 값을 우리는 다 뭐 한다? 전산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을 하는데 요즘엔 다 뭘로 입력을 다 해버리냐면 모바일, 핸드폰에다 다 입력을 합니다. 당연히 그 어플이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럼 입력이 다 끝났다. 그리고 그 작성했던 그 서류를 어디에다가 농협에 제출한다. 그럼 이걸로 조사는 끝이 됩니다.
자, 조사 마무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즉 수당이 입금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손해평가서는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피해사실 확인조사, 손해보험 가액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현장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숭아 과수원이에요. 자, 한참 우리가 4월 달에 꽃이 필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웠어요. 냉이피해 입은 겁니다. 그럼 이때, 자, 우리가 이 꽃 수정이 되지 않았냐, 즉 피해사실 확인조사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사과 과수원이에요. 사과 과수원도 꽃이 한참 필 때 냉이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정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피해사실 확인조사 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왼쪽은 차 과수원이에요. 자, 여러분 녹차 수확량 조사 실시해요. 여러분 녹차 놀러만 다니셨죠? 자,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녹차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잎을 다 따서 무게조사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유자 과수원이에요. 유자가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았죠.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수원에 가서 자, 유자 개수를 세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자, 왼쪽 과수원은 배예요, 배. 즉 낙과가 된 겁니다. 태풍으로 해서 낙과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낙과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서 개수 세죠. 자, 근데 그 중에는 먹을 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구성을 예쁘게 했습니다. 즉 100개를 주어서 우리가 피해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사과 과수원이에요. 사과가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수확 직전에 착과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럼 착과피해 조사했을 때 나무 세주에서 이렇게 사과를 다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착과피해 조사를 합니다. 자, 왼쪽 사진은 감귤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손해평가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제주도 감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 우리 등급 내 등급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손해액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남 유명하죠? 월동 배추. 물론 우리 강원도에는 고랭주 배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추도 손해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벼는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벼 품목입니다. 그래서 벼는 손해평가를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자, 벼 손해평가. 자, 밤도 어떻게 한다? 손해평가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진짜 뭐예요? 막 손해평가 하고 싶죠. 그쵸? 예, 그래서 자, 이런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요. 자, 벼 수확량 조사하는 거 이렇게 다 알곡을 채취한 겁니다. 자, 여기는 무슨 사진이냐면 양파예요. 양파 수확량 조사예요. 자, 우리가 양파를 표본 구간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다 뽑아서 또 잘라서 무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무슨 조사이냐면 얘는 복숭아. 자, 복숭아인데 우리가 무게 조사, 즉 과중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숭아 먹음직스럽죠? 자, 그리고 얘는 밤이에요. 방금 우리가 밤 수확량 조사한다고 했죠. 즉 우리가 밤 송해에서 이렇게 과립을 분리시켜서 자, 무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벼 있잖아요. 벼 우리 수확량 조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알곡을 채취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무게를 답니다. 자, 얘는 누구냐면 감자예요, 감자. 자, 감자도 우리 보험에 가입하죠. 근데 감자는 병충해를 다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특히 더덕잎병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감자가 병충해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정상과 이렇게 병충해 걸린 감자를 갖다 분류를 해서 걔를 갖다가 손해 정도에 맞게끔 이렇게 각각 또 분류를 해서 무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얘는 결론 뭐예요? 한 60% 정도 피해가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가설은 역시 유자예요, 유자. 자, 이 가설은 그래도 유자가 제법 달려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피해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지금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유자에 달려있는 개수를 세고 있는 평가사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은 배가수원인데 바로 위에가 누구냐면 저가후 착가수 조사예요. 즉 달려있는 배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가수원에 가서 자, 이렇게 표본 나무를 선정을 해서 달려있는 배 가수
개수를 센다고 그랬죠. 했을 때, 자, 언제 조사했다? 7월 3일 날 조사했다. 누가 조사했다? 김은순이가 조사했다. 얘는 평원주가 네 번째 평원주이다. 여기에 달려있는 배 개수는 235개야 라고 이렇게 다 리본에다 적어서 이 나무에다 리본을 묶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걸고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 손해평가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무슨 과수원이냐면 사과 과수원이에요. 여러분 사과는 대부분이 이렇게 세장 방치형으로 우리가 거의 다 수형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얘가 수령이 크면 갈수록 굉장히 웅장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과 수확하지 않고 거의 다 사다리를 통해서 다 수확해요.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재배 방식이 바로 자 축이 여러 개잖아요. 축이 얘를 갖다 무슨 재배라고 하냐면 다축 재배라고 해요. 자, 요즘 추세는 다 이 다축 재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축 재배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뭐예요? 수확량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재배 방식이 다축 재배로 많이 가고 있다는 추세. 자, 여러분 손해평가사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감 상태만 봐도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감 모양만 봐도.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잎의 모양만 봐도 얘가 단감인지 떫은 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어때요? 얘가 이제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차량이야. 얘는 부유야.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는 우리가 사과과술의 나무들이 이제 뭐예요? 수영을 다시 잡기 위한 그런 현장들 모습. 어때요, 여러분들? 현장 사진을 보니까 손해평가사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 저희 손해평가사를 강의하고 있는 제가 소속된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에듀아입니다. 자, 에듀아 하면은 그래도 다 우리가 알아줍니다. 뭘 알아줘요? 합격률 1위. 자, 합격률 1위인데, 자, 우리가 최근 걸 봐보면, 7회 때 전체 합격생 중에서 50% 배출되었습니다. 자, 8회 때도 역시 뭐예요? 1112명 중에서 518명. 9회 때도 1390명 중에서 511명. 10회 때도 역시 566에서 260. 거의 다 어디에 합격률 50%에 근접하는 합격률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명단 다 공개합니다.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명단에 자기가 에듀아에 수강도 안 했는데 이름을 넣는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사기예요. 이 합격률로 저희 에듀아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자, 신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합격하잖아요. 즉, 매년 여러분이 합격자 발표하죠.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모임. 자, 이 모임의 궁극적인 취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 사생활 다 포기하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그래, 너 너무 잘했어. 자기 자신한테 축하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같은 동료가 되는 게 여러분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들끼리 그동안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너무너무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저하고 또 만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온라인에서만 수없이 만났던 그 모습을 현장에서 함께 만나면서 같이 축하해주는, 즉, 자, 이 모임은 궁극적인 목적은 축하의 자리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방금 나 협회 갈까? 나 법인 갈까? 궁금하죠? 그래서 그날은, 자, 취업 박람회 비슷한, 이런 걸 같이 하게 됩니다. 즉, 법인의 어떤 관계자분들, 협회 관계자분들을 저희가 다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을 직접 그분들한테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박람회까지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자 이렇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런 합격자 모임을 저희가 큰 대형 에듀홀을 임대를 합니다. 그 에듀홀을 임대를 해서 식사도 하시고 자 음주, 술도 한잔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같이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격자 모임을 매년 기수별로 그리고 또 너무 또 중요하죠. 여기에서 뭘 형성을 하게 되냐면 다 지역별로 여기 전국적으로 다 오셔요. 제주도, 강원도, 부산 다 옵니다. 지역별 모임을 하나 거기서 바로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서로
그 지역별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다 나중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 어디 법인에 가고 또 어떻게 가고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저희 에디아만이 하고 있어. 이런 합격자 모임을 저희 에디아는 대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합격하셔서 이런 합격자 모임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에디아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9월달부터 강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시험까지 봅니다. 자, 이론 강의 합니다. 문제풀이 강의 합니다. 그리고 7번 모의고사 봅니다. 파이널 합니다. 그리고 꼭 집어라 해서 100문제 또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 그리고 별도로 꼭 집어라 해서 100문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의 커리큘럼이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저희하고 같이 그대로 같이 과정 가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방향 설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일이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여러분들한테 자, 손해평가사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해평가사에 어떤 있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뭐예요?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 그리고 만약에 저희 에디아와 함께 한다면 저희 에디아의 뭐 손해평가 강의 절차에 대해서 자, 이런 걸 간략히 여러분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